이게 10월 6일부터 10월 8일까지 이렇게 김정은이 전술 핵 운영 부대들의 군사훈련 지도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입니다. 이게 장거리 포병 구분대들과 공군 비행대들의 타격 훈련. 존예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전선 장거리 포병 구분대들과 최전선 부대, 장거리 포병 부대라고 합니다. 전선 부대라는 건. 조선반도 정세의 엄중한 상황에 대한 장거리 포병 구분대들과 공군 비행대들의 합동 타격 훈련이 진행됐습니다. 합동 타격 훈련은 적부를 수행한 데 이어 비에 대비한 작전 준비 태세의 정확성과 보도의 자, 이게 지금 비행기 보이시죠, 여러분? 여기 150대의 북한의 각종 비행기들이 지금 조선 동해에 재진입한 미 해군 항공모함을 포함한 연합군 해군의 해상연합기동 훈련이 감행되고 있는 정세 배경하에서 사상 처음으로 150여 대의 비행이 새까맣게 떴습니다. 하늘에 그냥 새까맣게 떠 있습니다. 이거 여기 보세요. 여기 어마어마하죠. 비행기 있는 비행기 다 뜬 거지. 150대면 뭐 공군 사단 연대별 전투 비행사들의 엄청납니다. 이거 여기 보세요. 공중전 수행 능력을 판정하고 작전 대상물에 따르는 공습. 이건 뭐 우리 F-35나 F-16만 떠도 이거 뭐 부대별 협동작전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으며 신형 공중무기 체계들의 시험 발사를 통하여 신뢰성을 검증했습니다. 이어 이날 밤 적 작전 비행장 타격을 모의한 전선 동부지구 장거리 포병 부분대들의 대집중 화력 타격 훈련이 진행됩니다. 우리 공군 비행장들을 타격하게 한 이 미사일 부대들이죠. 신속 대응 능력과 군사적 위력 상황에도 능동적으로 정확히 대처할 수 있게 미국 29국입니다. 여기. 기술적으로 철저히 준비된 데 대하여 계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많은 우리 형 강조하셨습니다. 튼튼히 무장학대 참관 군인들을 사랑의 한 품에 안으시고 굳건히 가다듬고 적 들어갈 엄숙한 결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9월 24일부터 11월 20일까지 계속해서 이거 군사훈련을 합니다. 대결은 핵으로, 정면 대결에는 정면 대결로. 이게 11월 18일 발사한 거죠. 사람이 우리의 신성한 존엄과 자주권을 침탈하려고 무분별하게 날뛰는 미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열병식장에서만 보여줬던, 작년도부터 보내줬던 이 괴물 미사일 7지 발사하는 모습이고요. 여기에 이제 김주의 딸을 데리고 나왔죠. 자, 여기서 왜 6,040km, 아니 6,000km면 그냥 6,000km지 또 40km까지 붙였습니다. 그렇게 정확히 지금 올라갔다는 걸 자기네들이 알고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999.2km, 0.2km까지 지금 떨어진 그 탄착점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춘희 한사가 이걸 강조합니다. 이제 한번 다시 보시죠. 평양 국제 비행장에서 발사된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포 17형은 최대 정점 고도 6,040.9km 40.9km까지 나옵니다. 0.9km까지 99.2km는 135초간 비행하여 1시간 반이면 되는데 4,000초까지 정확히 탐착됐습니다. 그러니까 1초도 틀리지 않게 지금 날아간 거와 길이와 고리를 높이, 고리, 시간 1초도 안 틀린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죠. 정확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11살짜리 첫째이자 맏딸인 이 김주혜를 처음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 제가 이런 걸 보여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은 다 국비비니에 들어가는 건데 몇 킬로 올라가고 얼마까지 길이가 초까지 나와놨습니다. 1m의 편차도 없다는 걸 지금 북한이 강조하는 거죠. 그럼 이런 국비 미사일들을 왜 이렇게 다 공개하고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는지, 왜 그럴까요? 북한이 이런 국초음속 미사일을 비롯한 모든 것들을 다 공개하면서 북한은 금년도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한 방이라고 할 수 있는 조수지에서 발사하는 SLBM, 그리고 신형 순항 미사일, 그리고 전술 핵 운영 부대까지 공개하고, 이제는 ICBM까지, 고도, 높이까지, 날아간 고리, 탄착점, 그리고 그 초까지도 1초도 안 틀린다는 걸
자랑하면서 이렇게 공개하는 원인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 한반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일본이나 한국은 이미 제껴놨다고 보는 거죠. 얼마든지 초토화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국도 이렇게 1m의 편차도 없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이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희 함부로 우리에게 하지 말라. 우리를 함부로 넘보지 말고 함부로 깔보지 말라. 그리고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우리를 건드리게 되면 우리는 모든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만 혼자 죽지 않겠다. 한반도 일본도 초토화시키고 미국도 핵폭탄에 얻어맞을 각오를 하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리를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우리를 인정해달라. 바로 우리를 핵무력 국가로 인정해주고 그리고 나서 군축 협상이든 뭐든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 김정은이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했죠. 김정은이. 그 연설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제적 이 군사적 지각이 변형되지 않고 군사적 환경이 변화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무력 강화는 계속이고 우리는 결코 핵무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적 이 변화가 뭘까요? 자기들을 핵무력으로 인정해주고 그게 변화입니다. 즉 미국이 핵보유 국가로 인정해주고 나서 회담을 해도 하겠다는 겁니다. 핵 비핵화가 아니라 군축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핵을 우리는 이만큼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핵을 만들지 않겠다. 이걸 인정해주면 우리는 국제사회로 나오고 우리는 정정당당한 핵보유 국가, 책임 있는 핵보유 국가로서 핵을 엄중히 관리하겠다. 뭐 이런 쪽으로 미국과 회담 협상에 나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핵화는 물 건너갔습니다. 이 비핵화를 물 건너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제가 또다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문재인이라는 것. 김정은이 문재인을 통해서 4년 동안 문재인과의 3번의 정상회담 그리고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의 3번의 만남, 2번의 정상회담과 1번의 만남, 3번의 만남을 가지고 거기서 그는 결심을 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비핵화 이런 술수를 가지고는 미국을 아무리 문재인과 같은 사람이 또 나와서 북한 편을 들어주고 비핵화가 북한은 진짜 비핵화를 하려 한다고 선전해 주겠지만 미국과 국제사회가 결코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를 핵무력 국가로 인정해든지 완벽한 핵무력 완성이죠. 김정은은 2017년도에 핵무력 완성을 선포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그때도 14,000km 나가는 고각 발사를 해가지고 정사각도로 발사했을 때 미국 본토까지 날아간다고 했습니다. 그게 2017년도 화성 15호였죠. 발사한 이후에 유엔의 제재가 시작된 거죠. 자, 그러면서 김정은은 그때 12월 19일, 전 날짜도 잊어먹지 않습니다만은 10월 19일 핵무력 완성 선포를 국제사회에 선포합니다. 완성을 선포했죠. 그런데 왜 지금에 와서 다시 모든 역량을 핵무력 완성 강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때는 핵무력 완성이라고 선포해 놓고 문재인의 등에 올라타가지고 가짜 비핵화를 토대로 미국을 설득시키고 국제사회에 나와서 유엔 제재를 홈으로 부리고 핵보유고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막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제 더 이상 가짜 비핵화로는 미국을 설득시킬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젠 그 완벽한 핵무력 완성 중이 바로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이미 여러 차례 성공을 했고 마지막 하나 남은 것이 있습니다. 국초음속 미사일, 신형 순항 미사일 그리고 각종 중단거리 미사일은 엄청나게 많이 보유하고 있고 모든 신형 미사일들이 성공했지만 SLBM까지도 이미 완전히 성공을 했죠. 잠수함에서만 발사하지 않았지 실제 바다 밑에서는 여러 차례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극성 3호와 같은 소형 SLBM은 이미 잠수함에서도 북한에서 발사하고 성공했다고 발표하고 이미 잠수함에서 쏘는 것까지 보여줬죠. 이제 모든 걸 완성하고 핵 전술 운영 부대까지 만들었는데 문제는 중단거리 미사일에 설치하고 장거리 미사일에도 탑재할 수 있는 전술 소형 핵무기를 아직 실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이번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모든 신형 미사일, SLBM을 비롯한 모든 신형 미사일들을 공개하고 이제 전술 핵 운영 부대까지 공개함으로써 자신들이 전술 핵 무기까지 보유했다는 걸 각인시키려고 하지만 국제사회는 아직 믿질 않죠. 왜? 한 번도 전술 핵무기를 실험했다고 북한이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험도 하지 않고 탄도미사일에 탑재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하루빨리 국방과학자들에게 하루빨리 완성할 때에 대한 지시를 내렸고 이제 2023년 1월부터 내년 4월까지는 모든 역량을 전술 핵무기 실험에 총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술 핵무기 1차, 2차 실험을 끝나고, 그러니까 북한은 핵실험이 6차까지 했기 때문에 연달아 하게 된다면 7차, 8차지만 북한은 전술 핵무기 1차 실험과 2차 시험을 해놓고 완벽한 이제 다시 한번 핵무력 완성을 선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더 이상 비핵화는 말하지 말라고 못을 박아버릴 것입니다. 만에 하나 유엔의 국제 제재가 계속되고 북한이 국지전이나 이 국지적 도발이 되었을 때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북한은 핵을 쓸까요? 안 쓸까요? 자기들이 코너에 몰리게 되면 100% 저는 핵을 쓴다고 봅니다. 특히 대형 핵무기는 쓰지 못하겠지만 전술 핵무기는 얼마든지 북한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핵을 쓰지 않으려고 했다면 아마 만들지조차도 않았을 겁니다. 이 소해상에서 벌어지는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가게 된다면 아마 북한은 전술 핵무기가 됐던 대형 핵무기가 됐던 핵무기를 반드시 사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길밖에 북한의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